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화를 시키는 11계명 중에 제가 세 번째 계명을 지금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라. 끊임없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좌파 세력들, 운동권 민노총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또 전교조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데모, 끊임없이 시비, 끊임없이 이 대통령의 그 치리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이 혼란을 미치는 게 왜 저럴까? 그게 불만이 아니고 잘하자는 게 아니고 나라를 혼란하게 해서 그게 바로 공산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이미 진지전을 구축해 놓고 저들은 이제 기동전으로 활동하는, 헤게모니를 잡고 자기들의 주도권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라 그런 거, 두 번째는 이 학교와 교권, 그것을 약화시켜라. 그래서 이 교육이 제대로 가면 이게 공산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하고 교권을 강화하지 못하게 해서 이 좌익 세력들이 이 모든 교육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죠. 그런 운동을 하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교조에 의해서, 또 이런 교사 노조 연맹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 망가져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 때문에 선생들의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뭐냐면,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가족을 해체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없애야만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까? 이웃에게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걸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까? 어느 부모든지 간에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보니까, 공산당에 벌써 보니까 자본주의가 어디서 흘러가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가족에게서 자본주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뒤를 이어서 부모가 또 물려주고 하면 이게 다 이게 개인의 소유가 되잖아.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저들은 모든 게 다 국가 거고 니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 국가다 내놓으면 국가서 조금씩 배급제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왜 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왜 안 되지? 아니 다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하고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가족 때문에 안 된다는 걸 한 거예요. 가족에게서 자본주의가 흘러가고 있구나. 자유민주주의가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로 주장한 거,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족을 해체하라 합니다. 가족.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일부 일처제는 촌충이다, 기생충과 같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을 해체하라. 왜? 아이를 독립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핑계로 자녀가 부모 고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녀는 독립 인격체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은 왜 나에 대해서 간섭하냐, 이걸 가르쳐요, 애들한테. 여기 민법 915조를 그 삭제 완료를 했는데 자녀 체벌 조항이 거기 들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고 잘못할 때는 징계를 들 수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부모가 자식의 회초리를 드는 것은 바른 길을 가게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가마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친권자가 자녀를 이렇게 때리면 아이를 집에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 민법을 삭제해버렸죠. 저 밑에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이걸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연령을 추가해서 차별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가족을 해체하는데 부모 세대 어르신들을 폄하하고 홀대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젊은이와 어른 세대를 갈라놓는 것이 누구냐? 좌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김은경이라는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하는 얘기 보세요.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 줘야 된대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안 늙냐? 예?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세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가 지금 투표하는 노인들은 미래에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원영 너는 미래에 살아있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가족을 해체하는데 어른을 폄하시키는 거죠. 홀대하는 것이죠. 젊은이와 어른 세대를 막 갈라놓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 좌파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신앙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기는 유물론이고 무신론이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그 성결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 뭐 공산당은 뭐 어떻고 민주당은 붙었냐고, 참 목사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걸 보면 입을 테이프로 붙여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유물론주의인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가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가족을 해체하라. 페미니즘을 이용해 부모와 관계에 단절을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진실이 뭐냐. 난 진짜 쓰레기 말종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 시절 때 자기는 이제 페미니즘 동아리에 들어간 여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여성 우월주의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남성이라고 아버지를 혐오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쇼크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고 철들어서 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운동이 아니라 남성 혐오라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기초로 인권, 평등, 가족을 실현하는 게 1세대 페미니즘이었는데 17세기에 20세기에 들어가서는 좌파에 의해 노동 약자 인식이 되고 피해의식도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 우월주의에만 빠지고 남성을 비하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초부터 교육이 가야 된다. 그냥 방관하게 학교에다 맡겨놓아 버리니까 이게 이 주사파 세력들, 전교조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가정이 다 무너졌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고 효의 사상이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부모 공경, 어른 공경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자손손이 복된 것이거든요. 그 86세 토인비가 세상 뜨기 2년 전에 임덕규 국회의원에 의해서 한국의 효, 경로사상, 가족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 이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제도는 한국에 있다. 그래서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좌파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 가족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도 그런 말을 했거든. 효의 정신은 21세기에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심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납니까? 부모의 인격과 사랑을 잘 받아서 아이들이 크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족 중심의 제도를 파괴시키는 게 공산주의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볼게요.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자녀들이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술 가져와라. 부모 폭행도 모자라서 끓는 물을 이 자녀가 부모에게 붓고요. 화가 난다고 70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자가 있고요. 5년 동안 98세 된 아버지를 폭행해서 노인 학대 고발이 됐다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사실 자식 고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모 폭행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면 면회 안 왔다고 고령 부모를 폭행한 40대. 이게 감옥에 가 있는데 안 왔다고 징역 7년. 이거 맞았죠? 부모 폭행도 모자라서 끓는 물까지 부은 페루나. 화난다고 70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들.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옷 벗긴 뒤 물 붓고 폭언하고 욕설을 퍼붓니다. 이게 직계 비속에 의해 폭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 걱정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노인 학대 증가 추이를 보십시오. 2017년도에 비해서 이게 학대 판정받은 것이 이렇게 많아요. 신고한 접수가 점점 늘어서 19,391, 2021년도만 해도. 지금은 뭐 엄청 많죠. 점점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야,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게 그 좌익사상, 다시 말하면 좌파 세력이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대로 가족을 파괴하라. 가족을 파괴하라.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서부터 이런 것이 오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 열심히 모이고 다 해서 나라가 이제 안정된다면 그냥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금 이들을 그 밑에서부터 체제 있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이 한국의 정말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 교육을 잘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상의 전교조에 의해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다 교육이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도 다시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품성, 아름다운 성품을 잘 키워서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소금된 자녀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해 주시고 이런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가족을 파괴하라 하는 세 번째 그 11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